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레이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영상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고 나서만 할 수 있나요? 정답은 노입니다. 재산분할은 세퍼레이션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그 세퍼레이션을 결심한 순간부터 하실 수 있는 게 재산분할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만약에 하신 분들이라면 이혼한 지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게 타임 리밋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혼한 지 1년 뒤가 되면 자격을 상실하시고 그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공동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재산이란 공동명의로 된 집도 그렇지만 두 분 중에 한 분 명의로 된 집,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 슈퍼, 모든 것이 다 공동재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두 분 중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 세금을 안 내서 세금 빚이 있다. 이런 것도 공동의 빚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는 총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Initial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결혼할 당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결혼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들고 왔느냐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결혼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나라는 걸 보셔야 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가정을 돌봤고 이런 것들이 다 결혼 생활 하면서 만들어낸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future needs입니다. 미래에 얼마나 많은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느냐, 얼마나 많은 내가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는 즉 아이를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아이가 그리고 몇 명이 있느냐, 아이가 몇 살이냐,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또 하나의 future needs는 내가 어떤 메디컬 컨디션이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도 고려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왔느냐,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부터 세퍼레이션을 한 후부터, 그리고 이혼을 한 후부터는 내가 얼마나 많은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3가지로 어떻게 몇 퍼센트로 나눌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안의 과정에서 컨트리뷰션이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누가 더 컨트리뷰션을 했느냐, 몇 프로의 컨트리뷰션을 했느냐, 이거는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결혼 생활을 예를 들어 5년 하신 분들과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의 그 컨트리뷰션이 똑같이 보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을 하신 분들이라면 결혼 생활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결혼을 할 때 처음에 누가 컨트리뷰션을 더 많이 했느냐,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누가 더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느냐 보여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20년을 하신 분들은 공동으로 두 분이 같이 컨트리뷰션을 하셨다라고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을 결혼 생활 하신 분들과 20년을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의 재산 분할의 과정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퍼센테이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동 명의의 집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 활동을 못했고 막상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부터 경제 생활을 시작하려니 아무도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파이낸셜 컨트리뷰션이 0인데 남편은 또 그동안 내가 돈을 다 벌었고 나 때문에 먹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파이낸셜 컨트리뷰션이 0이고 남편이 돈을 다 벌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저는 컨트리뷰션이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남편분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봐줬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를 만약에 엄마가 집에서 보지 않은 상태라면, 엄마가 없었더라면 아빠도 그만큼 자유롭게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육아하신 분들이라도, 그리고 아이가 없이도 집에서 가정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도 financial contribution이 없을 뿐이지 non-financial contribution은 충분히 있는 셈입니다. 법원에서 볼 때 financial contribution, 즉 돈을 누가 얼마나 벌었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가정에 기여를 했느냐, 즉 그 부분은 non-financial contribution도 해당이 되고 아이를 육아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보았고 내가 10년간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가사활동만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재산 분할에 기여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재산 분할을 하시는 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아무리 두 분이 합의를 하신 상황이라고 해도 합의문을 작성하고 또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오더를 받아내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 조금 복잡하거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1년, 2년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재산 분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머릿속이 복잡하시겠지만 천천히 지혜롭게 이 과정을 풀어나가시길 바라고요. 헤쳐나가는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